잠자는 얘기를 난 잠자는 얘기 하면 할 거 많아. 진짜 할 게 많아. 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역대 진짜 너네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많이 있을 거야. 자, 하여튼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데 관성의 법칙 이게 뭐냐면 여기 내용이 이걸로 했다. 그 지금 하는 얘기는 지우고 그 충돌과 역학적 시스템이거든. 충돌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러니까 역학적 시스템이 뭐야? 힘이 작용하는 어떤 영역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현재 되게 자연스럽게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 살고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중력인 거야.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에어백이 터지면서 충돌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이 있냐 이걸 이제 보고 싶은 거거든. 여기서는 이제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상 너네가 이 교과서나 교재에 나와 있는 운동량, 충격량은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되게 가볍게 다루잖아 보통. 그러니까 충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설명해줘요. 하지만 그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운동 법칙부터 시작해서 속도, 가속도, 벡터, FMA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보통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수업은 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자세한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운동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역학적 시스템, 힘에 대한 얘기고 저번 주에 계속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힘에 대한 정의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힘에 대한 정의가 뭐니? 힘의 정의. 힘이라는 게 뭐야? 힘. 뭐니? 가해지는. 질량 고발했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힘이 뭐야? 힘. 물체에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속도와 방향? 맞는데 근데 이제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 원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루는 물체들은 힘이 작용했더니 깨졌어 아니면 찌그러졌어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보시고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운동 상태는 내가 두 글자로 뭐라 부르니? 운동 상태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자로 시작해서 도자로 끝나는 말. 속도 그죠? 속도를 뭐 하는 거?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속도 변화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뭘 불러? 가짜로 시작해서 도자로 끝나는 가속도. 그지? 속도 변화 원인은 가속도야. 그러니까 힘은 뭐예요, 결국? 가속도의 원인이죠. 힘은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운동 법칙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F는 MA를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 가속도의 부호, 힘의 부호.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게 뉴턴 운동 법칙 2법칙이죠. F는 MA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볼 것이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은 속도가 변화한다 이거죠. 다시 이제 여기다 정리하면은 힘이 작용하면은 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즉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힘이 작용하면은. 그치?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앞에 두 글자가 생략돼 있어. 지금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표시하려면은 내가 물리 원수업을 하면 반드시 이제 알짜 힘이라는 개념을 말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알짜라는 말이 붙어요. 항상 알짜 힘이 진짜 이제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고 그냥 힘은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인데 정확하게는 알짜 힘이라는 개념이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알짜 힘의 개념은 이런 거냐. 원래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5N 주고요. 왼쪽으로 4N을 준단 말이야. 힘이라는 건 벡터죠. 벡터니까 방향이 표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5N, 얘는 마이너스 4N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합쳐서 얼마니?
오른쪽으로 1뉴턴 플러스 1뉴턴이죠. 얘는 우리가 플러스 1뉴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이 효과는 완벽하게 얘가 그냥 오른쪽으로 1뉴턴 준 효과랑 플러스 1뉴턴 준 효과랑 완전히 똑같단 말이야. 다시 봐봐. 오른쪽으로 5뉴턴 힘을 받았지 실제로. 왼쪽으로 실제로 4를 받았지. 합치면 얼마야? 플러스 1. 근데 그 힘은 그냥 실제 플러스 1을 받은 효과랑 완벽하게 똑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여러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막 다 계산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힘들을 합쳐버리면은 얘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이런 알짜 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속도 변화를 체크하자 라고 뉴턴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알짜 힘이 바로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고 어떤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면은 그 속도가 변화한다. 가속도가 생긴다 라고 저기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어떻게 될까? 속도 변화가 없죠. 가속도가 없죠. 가속도가 뭐니? 0인 물체가 0인 상태로 운동하겠지. 그럼 가속도와 0인 물체의 운동은 우리가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 두 가지 종류로. 첫 번째 뭐니?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으면 속도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져.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 속도가 애초에 0인 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등속도 운동인 놈이 있죠. 등속도는 속도가 뭐 하는 거야? 일정하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있을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물체를 갖다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힘이 작용하면은 속도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요 얘기를 있잖아. 요 얘기를 우리는 이제 그 앞서 뉴턴 이전에 누구부터 이제 얘기를 보통 하냐면은 갈릴레이부터 얘기를 하죠. 갈릴레이가 했던 사고 실험이라는 것부터. 물론 그 전에 그 앞서 나가면은 그 전에 갈릴레이 이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개념이 처음으로 나온 게 갈릴레이거든.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각 안 했어. 힘이 작용하면은 물체가 운동한다 생각했어. 옛날 사람들 생각은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운동해 안 해. 우리는 알고 있잖아. 지금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물체는 운동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분명히 물체가 운동을 하려면은 반드시 외부에서 뭔가 힘이라는 요소가 가해져야지 물체가 움직일 수 있었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최초로 깨부신 게 누구냐면 갈릴레이라고. 이른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갈릴레이가 있잖아. 이렇게 빗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 이게 내가 이렇게 그리니까 애들이 이 빗면이 공이 내려가다 여기서 낀대 공이. 그래서 못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씨 안 되겠어. 이렇게 완만하게 있다고 할게요. 자 봐봐. 아니야 안 껴. 이건 공 안 낀다 이거는. 자 이 높이에서 쇠구슬을 굴린 거야. 쇠구슬을 굴렸더니 얘가 내려가서 또르르 내려와요. 안 껴 여기서. 안 껴가지고 어디까지 가니? 이 높이까지 올라가죠. 그래? 너네 아까 중력 생각하면 진짜 이런 거야. 얘가 낙하하는 높이 있죠. 이 높이. 이 높이가 h면은 어떤 물체든 간에 지구상에서 중력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물체는 높이가 낮아진 것만큼 속도가 뭐야 돼? 증가하죠. 같은 증가야. 맞아? 그지? 얘가 이 위치만큼 낙하면은 얘가 만약에 처음에 속도가 0이었어. 그럼 여기 속도가 v라고 칩시다. 그러면 질량이 m이든 2m이든 3m이든 10m이든 무조건 얘는 이 h 낙하면 속도가 얼마 되는 거야? v 증가하는 거야. 처음부터 0이었다면. 그래서 얘가 v라는 속력을 가지고 내려왔어. 다시 올라가. 여기 속력 얼마니? 얼마야? 0 될 거 아니야. 높이 h 올라가면 속도 0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처음 속도가 0인 경우에는. 그래서 얘가 있잖아. 여기서 운동을 시작하면은 또르르 굴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맞지? 올라올 때까지 운동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빗면의 기울기를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주면은 얘는 그래도 어디까지 올라온다? 이 위치까지 올라온다. 그치? 속도가 다시 얼마가 돼? 0이 되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자기 높이를 올라가야 돼요. h까지.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필요하죠 사실은. 마찰과 저항이 뭐야 돼? 그치? 마찰과 저항을 무시한 경우에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럼 만약에 이 빗면을 거의 수평면에 가깝게 완만하게 쭉 연장시켜보자. 그러면 얘가 여기를 내려올 때는 중력
비스듬한 이 빗면 방향에 그 힘을 받아가지고 또르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얘는 이제 굴러가죠. 이게 수평면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운동 계속하죠. 얘는 언제까지 운동할 수 있어? 다시 높이 h 올라갈 때까지. 근데 얘는 높이 h까지 못 올라가. 무한하게 거의 기울기 0에 가깝게 그냥 설계한 빗면이야. 그냥 이게 빗면이라고 보죠. 그냥 거의 기울기가 0에 가까운 무한한 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운동하겠지. 멈춰 안 멈춰? 안 멈추죠. 멈출 이유도 없고.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얘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니? 계속 등속 운동을 하겠죠. 등속 운동을 유지하겠죠. 유지. 요게 이제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개념이 있잖아. 물체는 힘이 없어도 운동할 수 있다. 여기는 작용하는 힘이 없거든. 정확하게는 알짜 힘이 0이거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은 물체는 계속해서 뭐 한다? 등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계속 운동할 것이다. 이런 성질을 뭐라 불러? 관성이라고 하죠. 이때 관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야.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관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물체가 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이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말은 사실 갈릴레이가 다 했던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으로 붙었잖아. 그치? 갈릴레이가 다 했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붙은 이유는 수학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갈릴레이 때는 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뉴턴은 수학을 잘했죠, 되게. 수학이 많이 발전됐죠, 그 시기 때는. 17세기 때 그 시기에는 수학이 많이 발전하고 뉴턴 자체가 뭘 만들었어? 미적분학 만들었잖아, 그치? 뭐 물론 이 라이프니츠라는 독일의 그 수학자랑 누가 미분을 먼저 만들었냐 만에 막 이런 논란이 있죠. 뭐 논란이 종식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적분학이 개발이 돼요. 미적분학이 개발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잖아. 초기 조건만 알고 있으면 물체가 몇 초 뒤에 어디에 위치해서 얼마의 속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런 거 하는 게 미적분학이잖아. 그래서 그 미적분학을 개발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뉴턴이 이런 힘에 관련된 물체의 운동을 이제 정확하게 법칙으로 정리하죠. 그래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묶여서 부르는 거고, 사실 관성은 갈릴레이가 다 했어요. 관성의 법칙. 자, 관성의 법칙은 뭐야? 물체가 관성이라는 뜻이죠. 물체가 자기 자신의 뭘 유지하니? 운동 상태. 두 글자로 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야. 속도를 유지하는 성질이야. 그럼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돼, 안 돼? 없죠. 안 되죠. 힘이 작용하면은 작용하지 않아야지 속도가 유지가 되니까.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화하니까, 아, 관성의 법칙은 이런 얘기네. 무조건 관성의 법칙은요, 알짜 힘이라는 게 어떨 때? 0일 때.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을 때 얘기하는 것이다.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그치?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관성은 있잖아. 근데 관성은 뭐랑 비례하냐면은 질량이랑 비례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고1 때는 당연히 알아야죠. 고1, 고2 때는, 고등학교 때는 질량의 정의가 관성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질량은 관성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돼.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어떻다?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커다란 바위가 있어. 라지 M짜리. 그 다음에 옆에 똑같은 비슷한 크기의 스몰 M짜리 뭐 풍선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한테 만약에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어. 10N의 힘을 줬을 때 얘도 오른쪽으로 똑같이 10N의 힘을 줬다고 칩시다.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 누가 속도를 잘 변화시키니? 얘가 속도 변화 잘하겠지. 얘는 질량이 커요. 자, 얘는 질량이, 상현아, 보통 질량이 큰 놈을 라지 M이라고 해요. 그치? 보통 질량이 작은 놈을 스몰 M이라고 하죠. 질량이 크고 작고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질량이 크면 관성이 뭐다? 관성이 크다. 관성이 크면은 속도 변화 한다 안 한다? 속도 변화를 잘 안 하겠지. 속도의 변화가 작겠네. 속도 변화는 가속도잖아. 그럼 가속도가 뭐하다? 작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질량이 크면은 속도의 변화가 뭐한다? 작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거꾸로 질량이 작으면은 속도의 변화는 어떨까? 크겠구나. 따라서 질량과 속도 변화, 즉 가속도는 무슨 관계니? 반비례 관계죠.
질량은 관성이랑 동일하게 보고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질량, 즉 관성에 뭐 할까? 반비례하겠네. 맞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성 법칙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속도 법칙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질량이 크면은 관성이 커서 속도 변화를 안 하는구나. 속도 변화가 되게 적게 하겠구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요. 관성의 종류 두 종류가 있다. 책에 보시면은 99페이지에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정지관성,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운동관성. 근데 그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즉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 요거지.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알짜 힘이 0일 때는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알짜 힘이 0일 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같잖아. 알짜 힘이 0일 때는 가속도 0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잖아. 우리가 물체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출발하면은 나는 관성에 의해서 내 속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나는 원래 멈춰 있었으니까 버스가 오른쪽으로 급 출발하면 난 어떻게 돼? 왼쪽으로 쓰러지죠. 왜 그러니? 관성 때문에. 이거 A. A를 얘기해. A. 속도 변화가 가속도니까, 그지? 관성 클수록 속도 변화 안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 이번에 100페이지 가속도의 법칙. 자, 그럼 이제 이 얘기야.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며 가속도의 크기는 알짜임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걸 체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인데 자, 이번엔 가속도잖아. 가속도는 속도 변화죠. 속도 변화. 속도가 변하는 요소는 그럼 A는 이제 어떤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이게 이 법칙인 거지. 1법칙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1법칙에서 여기 정리했던 거 그대로 끌고 오면은 자, 속도 변화, 즉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 관성의 반비례. 질량 클수록 속도 안 변했어. 하지만 또 가속도가 이것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영향을 더 받죠. 방금 얘기했던 이 개념을 다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얘를 힘을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네. 얘를 이렇게 해볼게. 자, 이번에는 질량이 똑같은 스몰 m이에요. 같은 질량의 크기에 얘한테 이번엔 여기다가 힘을 100N을 줘버리고 얘는 1N을 줄게. 자, 누가 속도 변화 많이 하니? 질량이 같을 때. 즉 관성이 서로 같아요. 속도가 변하려고 하는 정도는 서로 같아. 그럼 100N 준 놈이 더 많이 변하겠지, 속도가. 따라서 가속도는 누가 더 크다? 얘가 가속도가 크구나. 얘는 가속도가 작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 뭐에 비례하니 그러면?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죠. 질량이 같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힘이 같을 때는 같은 힘에 줬을 때는 질량에 반비례하죠. 따라서 A는 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네요.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전부 다 갈릴레가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요 표현을 뭐로 하는 거니? 수학적으로 뉴턴이 정리한 거야. 그냥. 수학적인 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뉴턴은 이 가속도의 법칙, 이 법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힘의 양을 정의해요. 힘의 양을 정의했어. F는 이거다 라고 정의해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또 볼 일이 있을 거야, 이거. F는 힘의 양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F는 자기가 만든 미분을 이용해서 dp 오버 dt다. 이렇게 정의해요. 이게 힘의 정의야. 뭐 미분식 쓴 건데 미분은 뭐 의미가 우리가 모른다고 치더라도 힘의 양을 이걸로 정의해버려요, 그냥. dt분의 dp다. dp dt라고 정의를 하지. 이제 이건 미분형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미분이고. 이제 뜻이 뭐냐면은 힘은 운동량의 변화율이다. 운동량의 아주 짧은 시간적 변화율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것. 이게 정의죠, 정의.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필요 없고 나중에 한번 해볼게. 한 다다음 시간 정도에. 수학적인 기술을 한번 해보자. 이게 왜 이제 물론 미분을 한 거는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의미가 무엇인지 보자고. 우리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봐,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니? 가속도 A는요, 뭐에? 질량에 반비례하고요, 힘에 비례하는구나. 맞지? 가속도의 그 관계가 나오죠. 가속도와 질량과 힘의 관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속도, 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해. 힘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비례하는 관계를 가속도와 질량과 힘의 관계는 그 이전에는 정의가 되지 않았던 개념이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는으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A는 하고 여기다가 A는 N분의 F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제 K를 붙여요. K는 비례상수거든 보통.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단위를 맞출 필요가 없는 게 최초로 뭐 한 거야? 정의한 거죠. 가속도나 이 질량이나 힘의 이런 이 세 녀석의 관계를 처음으로 정의했어. 그러니까 상수는 그냥 1이야. 무시해주세요. 따라서 그냥 A는 N분의 F가 돼버리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야? F는 MA다. 질량에다가 가속도, 속도 변화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힘의 크기다라고 힘의 양을 정의하죠. 이렇게. 물론 이 정의 자체는 좀 나중에 나온 개념이야. F는 MA라는 개념은 원래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게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알면 돼요. F는 MA다. 힘은 질량에다가 자기 자신의 속도 변화를 곱하면 되는 거야. 1초에 얼마씩 변할지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중력 가속도는 얼마니?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잖아. 1초의 속도가 10씩 변해요. 그럼 얘는 만약에 질량이 1kg짜리 물체였으면 10N을 주면 변할 수 있는 거고 2kg짜리였으면 20N을 주면 변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지구는 물체를 1초의 속도를 10씩 변하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무게, 우리가 흔히 W는 저번에 했던 거죠. 이거 mg라고 표시가 되는 이 개념은 질량이 1kg면 중력가속도 10이니까 10N의 힘이다. 20이다, 30이다, 100이다 이런 힘의 크기를, 양을 정의하죠. FMA라고.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고. 어렵지 않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단위가 뭐야? 힘의 단위가. 질량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이제 힘이죠. 뉴턴이죠. 이거를 나중에 후대의 과학자들은 뉴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계속 쓰지 말고 뉴턴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쓰자라고 하는 힘의 단위가 나오죠. F는 MA,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가속도. F는 MA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2법칙이야. 자, 거기 100페이지 보시면 그래프 나와있죠. 힘과 가속도의 관계야.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는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이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3번 3법칙 보십시다. 3법칙은 뭐니?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아니 저 뭐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삼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자, 얘는 1법칙은 관성의 법칙, 물체에게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2법칙은 가속도 법칙,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 그 물체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쟤는 없을 때 정지하거나 등력도 운동해야 돼. 얘는 있을 때 이만큼 있으면은 질량 2kg짜리는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씩 변할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 힘이 없을 때, 힘이 있을 때, 힘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죠. 3법칙은 힘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힘이 작용하고 안 하고의 운동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쌍으로 존재하는구나. 상호적이구나. 힘은 상호작용이구나 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야. 주는 놈이 있으면 받는 놈이 있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힘을 말할 때는 너네 혹시 이거 기억나니? 작용점, 화살표, 길이가 뭐야? 크기죠. 길이가. 근데 이거는 뭐야? 방향, 화살표 끝은 방향이죠. 이 작용점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대상이라고 써놓죠. 대상. 힘을 받는 대상. 그지? 누가 받는지가 되게 중요해. 힘은. 누가 받는지. 그래서 만약에 대표적으로 작용 반작용을 설명하는 케이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야. 어떤 물체가 둘이 충돌을 해요. 굴러오다가.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 둘이 충돌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고받는 힘을 설명할 때 A가 B에게 힘을 주죠. 그럼 작용점은 B에게 찍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찍으니까 플러스 F라고 써볼까? 자, A가 B에게 오른쪽으로 F만큼 힘을 줬어. 맞지? 그럼 그와 동시에 B도 A에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F만큼 힘을 주는 거죠. 맞아? 이때 이 두 힘의 관계를 말하면은 그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하니? 같고 힘의 크기 서로 같아요. 플러스 F 마이너스 F. 방향은 어떠니? 방향은 반대예요. 그리고 그 힘은 서로
동시에 작용했지. 동시에 작용합니다. 맞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작용 반작용의 속성이야. 맞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이 서로 동시에 작용하더라. 이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합시다. A가 B를 밀면은 B도 A를 미는구나. 말로 써볼게요. 여기다. A가 B를 밀면 이게 만약에 작용이다. 그 반작용은 뭐야? B가 A를 밀어요. 이런 식으로 두 힘이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면은 서로 주어 목적어가 바뀐 상태죠. A가 B를, B가 A를 왔다 갔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죠.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반드시 A가 주고 누구에게 B에게 준다. 그럼 B가 받는다. A가 B로부터 받은 힘은 오른쪽으로 F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 간단하죠. 내가 바닥을 미니까 바닥이 나를 밀어서 걸어가는 거야. 새가 뭘 밀어? 하늘을 나는 새가 공기를 미니까 공기가 새를 밀어서 날아가는 거야. 수영 선수가 물을 밀어서 물이 나를 밀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지. 맞아. 정반대로. 모든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 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됐죠? 됐죠?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잖아. 애매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 C라는 물체가 있어. 만약에 A가 오른쪽으로 힘을 줘요. 이 힘을 FA라고 할게. 근데 또 B가 왼쪽으로 또 힘을 주는 거야. FB라고 할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근데 이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FA와 FB가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말로 쓸 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네. 또 크기는 어때? 같죠? 두 힘의 크기 같다고 했으니까 방향은 어떠니? 그지? 반대지. 그것도 동시에 줬어 힘을. 그럼 이 위에 거랑 얘랑 완전 똑같잖아 지금. 그죠? 그럼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는 아니죠 또. 근데 얘는 또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야. 왜 아닐까?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려면은 A가 B를, B가 A를 관계가 완전해야지. A가 B에게 밀면 그와 동시에 B도 A에게 반대로 미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때? 힘이 말로 얘기하면 어때? A가 C를 작용했지. 그럼 반작용은 뭐야? C가 A를 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또 어때? B가 C를 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목적 대상, 힘을 받는 대상이, 작용점이 찍히는 대상이 한 물체에 있죠. C라는 물체에 동시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 두 힘은 뭐 해주는 거니? 합치는 거야.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거죠. 얘는 힘을 합쳐가지고 뭘 만들어? 알짜 힘을 만들고요. 그 알짜 힘이 얼마인 거니? 0인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불러? 이런 관계를 뭐라 부르니? 얘를 갖다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두 힘이 합쳐져가지고 알점이 0이 됐으니까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 해서 작용점이 합쳐지는 개념. 이거 기억하세요. 알점이 0인 개념. 이 두 개가 헷갈리잖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되게 보면은 크기 갖고 방향 반대 동시, 크기 갖고 방향 반대 동시거든. 되게 헷갈려 보이지만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하죠? 자, 필기해 놓으시다.